안녕하십니까. 네. 산업안전지도사 공개강의 공통 2편 산업안전 일반을 강의한 박종천입니다. 먼저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건설 제방 지도기관인 삼성안전기술원 대표로 있습니다. 자격사항으로는 산업안전지도사, 그리고 건설안전기술사, 그 다음에 토목시공기술사, 품질기술사 갖고 있고 영국 기술사인 MRICS QS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영직업전문학교 교수와 그리고 안전법연구회 전문위원, 그리고 지도사법 제정 TF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일반 출제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제 영역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한 출제 기준입니다. 1편으로는 산업안전 교육론, 2편으로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3편 신뢰성공학, 4편 시스템 위험 분석 및 관리, 5편 인간공학, 그리고 6편 산업재해조사 및 원인 분석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같은 문제가 똑같이 출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론을 정확히 개념을 파악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 일반 영역에서는 산업안전 교육론, 이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그리고 5편의 인간공학, 6편의 산업재해조사 및 원인 분석이 특히 출제가 자주 되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1편 산업안전교육론입니다. 산업안전교육론은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에서부터 교육 실시 방법까지 이 6장이 출제 영역입니다. 그 중에서 교육의 3요소라든지, 그리고 교육의 3단계, 그리고 교육의 8원칙 등 이 학습 이론과, 그리고 작업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TWI라든지 온더잡 트레이닝이나 오프더잡 트레이닝에 대한 안전교육 방법 등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강의법인지 토의법인지 그리고 실현법인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2편은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에서는 안전과 위험의 개념에서부터 위험성 평가 활동 등 안전활동 기법까지 이 5개의 장이 출제 영역입니다. 특히 안전관리 제1원에 대해서는 버드라든지 아니면은 하인리, 아담스 같이 안전관리 제1원, 특히 하인리나 버드의 재발생 5단계 이론 등은 시험에 자주 단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조직은 라인형, 그 다음에 스태프형, 라인 스태프형에 대한 각각의 적용 규모와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는 조금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같이 나오는데요. 이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절차 5단계, 즉 사전 준비하고 나서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그리고 위험성을 추정하고 위험성을 결정해서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험성 평가를 하는 데는 최초 위험성 평가, 그리고 정규 위험성 평가, 수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3편 신뢰성 공학에 대해서는 이 신뢰성 공학은 신뢰성의 개념에서부터 시스템의 신뢰도까지 5개 장이 출제 영역입니다. 특히 신뢰성에 대해서 신뢰성 척도라든지 시스템 신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산업안전지도사 같은 경우는 각 과목당 25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옮겨듣는 5분을 뺀다면은 한 문제당 1분에 풀어야 되거든요, 문제를. 근데 이 계산 문제가 가끔씩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은 2분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나중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 공학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바로 보고 시간 안에 풀 수 있다 싶을 때 빨리 그 문제를 접근하고 그런 문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4편의 시스템 위험 분석 및 관리에서는 시스템 위험 분석에서부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까지
6개가 출제 영역입니다. 시스템 위험 분석 기법의 PHA나 FHA, FMEA 등 이 위험성 분석 기법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결함수 분석, 즉 FTA에 대해서 FTA 특징이라든지 논리 기호 등에 대해서도 각각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평가 개요는 안정성 평가 절차 6단계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보면 사전 안정성 평가라는 게 우리가 있는데, 사전 안정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나 위험성 평가가 들어가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서, 그리고 뭐 지하안전 영향평가 등 이런 부분이 사전 안전성 평가에 들어간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이 작성 대상이 건설이나 제조이나 다 틀리고요. 그다음에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대해서 심사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5편 인간공학입니다. 인간공학은 인간공학의 정의에서부터 그 8장 근골격계 부담 작업 평가까지 이 8개의 장이 출제 영역입니다. 인간공학이라는 것은 인간과 기계의 최적의 설계를 기본으로 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특히 욕조 곡선이라고 해서 고장 영향 곡선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고요. 또 체제 설계와 인간 요소에 대해서는 그 인간이 실수를 했을 때 만회하는 것, 페일 세이프라든지 풀프루프, 그리고 백업 시스템, 페일 소프트 등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입력 표시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거냐, 청각적이냐, 촉각이냐, 후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휴먼 에러에 대해서는 휴먼 에러에 대한 예방 대책 등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작업 공간으로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것이 워킹 데스크. 보면 작업대가 높이 조절할 때 정밀 작업이냐, 아니면 경작업이냐, 중작업이냐에 따라서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 환경이라면은 우리가 보는 이 조도, 그다음에 반사율이라든지, 그리고 소음 작업 기준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부담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 11가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과, 그리고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되고 있으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제6편 산업재해조사 및 원인 분석입니다. 이 6편은 재해조사의 목적에서부터 안전점검 및 진단까지 5개의 장이 출제 영역입니다. 재해조사하는 목적, 그리고 재해조사 방법, 재해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해율 통계 방법에 대해서는 연천인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수율, 그다음에 강도율, 그리고 종합재해지수, 사망 만인율 등에 대해서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통계 평가 방법에 대해서 파레토도라든지, 그리고 특성 요인도,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재해 분석 절차에 대해서 하인리 5단계 재해 예방 대책 이 부분도 문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으로서 산업안전 일반 제6편에 대해서 출제 영역과 중요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계획은 22년 12월 3일에서부터 12월 24일까지 4주간 하는 거고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1시 반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선정입니다. 교재는 그 뒤편에 있는데요. 산업안전 지도사 1차 시험 준비서 김세영 교수 같은 에듀안전 출판사 교재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산업안전 지도사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산업안전 지도사를 하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제가 현재 현직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크게 산업안전 지도사로서는 3개의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관 지정 업무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계획서 업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지정 업무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기관을 지정받아 하는 업무입니다. 지금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설안전, 전기안전, 기계안전, 화공 분야가 있는데, 이 중에서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은
건설 안전과 전기 안전 분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전기 분야, 기계 분야, 화공 분야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기 안전은 양쪽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관 지정 업무는 건설 재해방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에서 중소규모에 대해서 재해방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이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300인 이하의 제조업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헷갈린 게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헷갈리는데, 이거는 시설안전특별법에 의한 그 기관이 등록하는 기관이고,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등록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서 업무가 있는데, 계획서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진법에서 각종 작성해야 될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용역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이 계획서 같은 경우는 좀 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이 이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각각의 분야, 예를 들어 안전보건대장이면 기본, 설계, 공사 이런 거라든지 뭐 유해이온 방지 계획서라든지 이걸 특화하셔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지도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 컨설팅 업무입니다. 이게 가장 고부가치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체계 구축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이런 컨설팅 업무나 위험성 평가, 그리고 안전수준 평가는 중처법에 의한 반기별 그 점검이라든지, 건진법에 의한 공정률 50% 지났을 때 수준 평가나 공공기관의 수준 평가, 그리고 협력사 같은 경우는 요즘 대기업 입찰을 할 때 이 안전 수준 평가를 하게 되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컨설팅 업무는 결국은 좀 영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영업이 좀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 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산업안전 지도사 한 50에서 70%는 이 기관 지정 업무가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좌우명제로 말하고 있는데요. The merit of an action lies in finishing to the end라고, 어떤 행동의 가치라는 것은 그걸 끝마치는 데 있다, 끝까지 해내는 것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징기스칸의 말인데, 사람들이 계획은 많이 세우지만 실제적으로 그 끝까지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면 습관이 형성되고, 또 습관은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은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산업안전 보건 지도사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 행동을 지켜서 본인의 운명을 한번 개척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 좌우명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